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부터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원 선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제를 첫 번째 주제는 원전, 과연 성경적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포항 MBC 뉴스 보셨죠?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포항 MBC의 취재 기자가 장미쁨 기자입니다. 네, 네. 이름이 굉장히 예쁘세요. 네, 미쁨이라는 말, 미쁘다. 네. 또 성경에서 미쁘다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미쁨 기자께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미 그 태어날 때부터 저널리스트로 키울 목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닌가 추정을 했는데 이분이 한동대학교 나왔고요. 아, 그래요. 한동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도 했었고, 예. 뭐 항상 이름에서 드러나듯 교인이라는 그 느낌이 그렇죠. 들지 않습니까? 네, 교인이십니다. 네. 예. 한동대에 참 좋은 언론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동대에 사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음. 예. 또 한동대 출신으로서 지금 기라성 같은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학교는 좀 그런데 그 좋은 교수님들도 있지만 네. 조금 이상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로한평 석좌 교수. 예. 네. 이제 곧 석좌 교수 된다고 합니다. 네. 저 그래서 그 석자가 돌석자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돌석자가 네.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최한우 교수님. 네. 네. 아시죠? 네, 최바울 씨가 네. 한동대 교수였죠.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삐꾸들도 좀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학생들은 정말 알곡 같은 학생들 많고요. 특히 이번에 정인양 사건, 동문의 사고인데, 동문이 일으킨 그런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총학생회, 총동문회 총동문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요, 사과 입장이 나왔고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스승들 중에는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변변치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은 알곡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총동문회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그 아동 학대를 당한 그 아동들이 이제 보호받는 어떤 그런 보호소 같은 데 있잖아요. 아동 네네. 보호소 같은 데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런 데를 이제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예. 사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생각해보니까 알곡 같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쭉정이 같은 동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문들이 사고 친 거 아니에요? 두 동문이 그러니까요. 부부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죠. 예. 다양해요. 예. 예. 그럼 이제 원전 얘기를 좀 할 텐데, 포항 MBC 보도 내용을 좀 추려보면은 네. 원전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18배인가요? 네, 18배.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가 비계획적으로 방출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바나나 6개, 멸치 1g 이렇게 바나나 하지만- 6개하고 멸치 1g짜리 그 방사능을 네. 몸속에 한번 먹어보라고 하죠. 그게 그래서 체내에 축적된다고 해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좀 미미해 보인다고 그래서 뭐 위험성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일단 이 비계획적 방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획적 방출이 있습니다. 네. 계획적 방출은 뭐냐면은 대기로 바다로 잔뜩 희석시켜서 이 방사성 물질을 네. 방출하는 건데 그것만 해도 좀 끔찍하죠. 사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 악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예? 아무리 희석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이제 계획적인 방출이고, 그러니까 통제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방출이고, 비계획적인 건 뭐냐? 예상하지 못했던, 정상적이지 않은 방출인데, 그게 지하수를 통해서 나가려다가 이제 확인됐다는 건데, 이 한수원 발표가 이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과연 한수원의 자료가 모든 진실을 다 담고 있느냐?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 한수원은 계속 원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점, 발견된 지점이 원전 부지 안과 밖 그 경계 지점쯤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원전 밖에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 전에 2015년인가요?
40명한테 이 소변 검사를 냈는데 40명한테 다 3중 수소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원전 부지 밖에서도 이 상황이 지금 그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갑상선암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글쎄요. 이거를 그냥 인과관계가 없다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주민들이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 피해 원인도 당신들이 규명하라. 아니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원인을 확인합니까? 그거는 입다물란 얘기죠. 그건 정말 네. 뭐 사태의 진실을 파악할 마음이 전혀 없는 네. 그건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개신교인들 중에서 예. 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한동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한동대 총장님, 장순응 총장. 네, 이분이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셨더라고요. 24대 회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원전에 찬성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사님? 제 지인 친구 중에 이 환경 정책 관련 쪽에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네. 한때 그 유엔 기구에서도 일을 했고요. 네.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비기독교인인데 네. 이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원전 얘기가 나오면 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네. 녹색 에너지나 녹색 그 성장을 어필하면서 네. 원전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뭐 수출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앞장서는 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을 지금 뭐 유럽 사회라든지 이 많은 이 서구에서 과거 원전 후쿠시마 이후로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왜 역으로 우리는 후쿠시마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원전을 더 늘리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원전 자체가 인간 스스로 아무리 최고의 컨트롤을 해도 예기치 못한 인재 또는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위험성 네. 그리고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 해악을 끼치는 이 또 폐기물이 나오면은 그걸 영구적으로 또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러한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생명의 가치와는 역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원전을 상당히 찬성하시는 반문을 분들은 계속 이제 경제성 논리를 들잖아요. 예. 저는 이제 경제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뭐 대비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뭐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어떤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비용, 예. 사회적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비용이 산정돼서 사실 비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경제 논리와 또 사람의 안전, 생명 이게 지금 비교 대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을 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 그 지인 친구가 반에 딱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저러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전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반성경적이고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반대되는 그 원리를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거나 아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면 이것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 논리가 더 앞선 것이다. 참 속상하네요. 예. 네. 그래서 실은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신학의 스펙트럼이 지평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생태신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어요. 생태신학이요. 예.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원전 발전소 자체가 네. 이 현대판 바벨탑이다. 현대판 바벨탑. 네, 바벨탑.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로 생태신학이 한창 또 이 대두가 됐었고요. 원전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바벨탑적인 요소가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이러한 자연적인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무능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교만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원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어떤 그런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핵무기도 그럴 수 있겠죠. 핵무기도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핵무기 만드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돌려가지고 남는 부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렇잖아요. 난로를 돌려도 뭐 나중에 또 잿가루가 뭐 재가 남는다든지 결국에는 원전에서 남은 폐기물, 사용 후 핵 폐기물, 네, 그 플루토늄 갖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네. 응?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것도. 그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아. 이 정복하라는 게 이렇게 계속 뭔가 물질을 쌓고 뭔가 착취하고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일단 핵은 말이죠.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사용 후 핵 폐기물 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냥 원전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핵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어느 지역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경주에다가 네. 만들기로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좋은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한강변에는 못하는가? 저 프랑스 세느 강변에도 원전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강변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거 서울에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원전에서 만드는 전기 어디서 가장 많이 소비합니까? 당연히 수도권 아니겠어요? 네. 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기들도 부담도 줘야지. 그 경주, 영광 이런 데다가 또 부산과 울산 경계 지점인 고리 이런 데다가 지어놓고 근데 또 거기가 영광 원전, 뭐 부산 원전, 그리고 경주 원전 이러지 않습니다. 다 이름이 달라요. 한울 원전, 그리고 월성 원전, 고리 원전, 예. 그리고 한빛 원전. 어딘가 동해안 쪽에 경북 동해안 쪽에 천지 원전도 이제 만드는데 네. 김수민 평론가가 했던 조크가 있는데 고리 원전이 생겼고 신고리 원전 생겼지 않습니까? 네. 월성 원전 생기고 신월성 원전 생기고 네. 한울 원전 생기고 신한울 원전 생기고 그러면 천지 원전은 천지 원전은 우리 이만희 형님 거가 되는 겁니까? 네. 되게 천재시다. 그래요. 네. 하여튼 이거 보면서 네. 원전을 선물이라는 인식. 네 옆에 너희 집 옆에다가 그 원전 만들어 놓고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참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그래서 예.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그 2016년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강남 지역에.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의 당론인 원전을 한강변 강남에다 짓겠다. 당론이니까 사드도 강남에 있는 대모산에다가 짓겠다. 당론이니까. 그 좋은 거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지 왜 딴 데다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은. 예. 출당당하신 걸로 제가. 그 이듬해 네.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제 입당을 했는데 8시간 만에 출당도 아니고 제명됐습니다. 제명됐어요. 그게 왜 제명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전을 찬성하시는 기독교인 중에서 개신교인 중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약하니까 이거 원전을 없애면은 실제로 이렇게 핵 만드는 이제 기술을 포기하는 거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승규 전국처 원장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거는 이제 원전을 안 돌리는 거예요. 건설 안 해요. 그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해가지고 앞으로 먹고 사는 중요한 그런 도구예요. 이거를 원전을 건설을 안 하니까 그 기술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딴 나라에서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번에 미국이 이 이슬람권에서 앞으로 이제 석유가 안 나오니까 대비해가지고 원전을 건설한다. 그래서 40기를 건설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건설 잘하니까 미국이 우리 보고 같이 가자. 근데 우리나라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이 원전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100년 정도에 2천조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런 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핵 기술자들이 다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국강병해야 나라가 삽니다.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세대에 계신 분들이 네. 그 박정희 때의 향수가 있어가지고요.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위소 박사랑 이제 손잡고 핵무기 개발하려는데 미국이 뭐 좌절시켰다. 뭐 이제 이런 그 레파토리에 좀 심취된 게 있으셔서 원전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네. 그런 그 정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것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그 원전에 대해서 평소 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윤석열 검찰은 원전을 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맥락이 무엇이냐,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잠깐 껴들어서 죄송한데 예. 그래서 정광훈 씨가 문재인 하야의 이유로 들었던 7가지 중에 하나가 원전이었어요. 예. 탈원전.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체르노빌서부터 후쿠시마 원전까지 대형 사고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 노후된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탈원전하면서 최대한 이것을 이렇게 생명 친환경적인 네. 그런 에너지 정책으로 정부가 공약처럼 네.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노후되고 네. 문제가 있는 원전들을 가동 중지시키고 이제 이런 것을 대체 에너지로 이제 대체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월성 1호기가 네. 이제 오래된 원전이기 때문에 30년 수명 이미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미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명도 지나쳤고 네. 지금 이걸 가동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멈췄는데 이 멈춘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고소를 했어요. 이게 그 정부가 강압적으로 했다. 원래 계속 돌려도 되는 발전소인데 이것을 자기네들 정책 때문에 어거지로 중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말짱이 잘 돌아가도 되는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 공약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강제 중단시켰다라는 식으로 엄풀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검찰이 이걸 이어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요. 과정 중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 MBC, 포항 MBC를 통해서 이 원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팩트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언론들이 공론화시키고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적대시하는 언론들이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자꾸 정쟁거리가 되는 게 정말 너무 포인트라는 것이죠. 속상한 일인 예.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언론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원전 위험하다라고 하면 뭔가 친정부 인사인 것처럼 생각이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좀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근데 그걸 좀 고려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요. 그리고 개신교인 환경운동가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원전은 그러면 원전이 성경적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시죠.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네. 성경에 원전이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네. 성경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반성경적이다.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사람의 그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고 환경과 함께 자연과 함께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이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네. 그 생명과 이런 생명 존중을 하고 이래야 될 어떤 개신교인들이 나서서 사실은 생명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전 세계에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가 이제 한 30개 나라 됐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도 그러니까 이 토지 면적.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가 원전을 짓는 것도 있고요. 예.
촘촘히 원전과 원전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여러 가지 원전 밀집도를 따져봤을 때 전 세계 몇 등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 압니다. 아, 1위. 예? 1위.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건 K 원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이제 내세웠지만 실제로 탈원전이 안 됐어요, 지금. 네. 예. 아니 지금 원전이 지금 하나도 없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원전이 없어져 가지고 그 신소골 목사 돌아가신 내가 갑자기 저도 양반은 그거 가지고 네. 그 생각했는데. 원전을 멈춰 가지고 그 화력 발전소를 막 때우느라고 막 이런 그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아내가 뭐 호흡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누워 있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폐질환에 걸렸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석탄 떼서 폐질환 걸렸다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네. 부분이 뭐냐면은 그 원전이 왜 반성경적이냐? 이거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영리 일종의 그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꼼수와 거짓 선전들이 동원되고 권력들이 동원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이 도외시되는 일종의 어떤 테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 여름이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북극으로 가버려야 되나?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에어컨 없는 곳에서. 그 당시에 그 전력 예비율이 7.5%였다고. 아니, 많이 남은 거예요. 7.5%면. 그리고 지금 무척 춥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난방 많이 가동하고요. 네. 그래서 전기가 많이 도는데 전력 예비율 9%. 지금 이럴 때는 전력 예비율이 그래도 10%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평소에는 40%. 40%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원전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가지고 7.5에서 9가 가장 많이 그 소비할 때인데 평소에는 40%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7.5%밖에 안 된다. 9%밖에 안 된다. 곧 전력이 말하자면은 전력 예비율이 제로가 돼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공포를 주입시키는 건데, 그쯤 되면은 또 우리 국민들이 적당히 전략하고 그렇게 해서 전력 예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모으지 않겠습니까? 집단지성을 모으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전력 예비율은 뭐 얼마나 더 많이 있어야 이 원전 마피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원전을 짓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동 중단 중인 그런 원전도 다시 돌리자, 다시 만들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역대급 사기가 뭐냐면 언론이 행할 수 있는 역대급 사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월사원전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30년 지나서 근데 이제 수리를 했어요.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더 돌리려고. 근데 그걸 갖고 조선일보는 완전히 새 원전으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새 원전으로 태어났다는 식으로 무슨 새 원전으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그 원전 그렇게 수리해가지고 계속 멈춥니까? 2018년에도 멈추고 2019년에도 멈추고 뭐예요 그게? 이런 식의 사기, 원전 마피아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수구 부패 언론들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력 예비율 타령하면서 원전 더 짓자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옆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카메라가 만약에 저거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거 네. 새 겁니다라고 하면 이거 사기죠. 근데 그 포항 MBC 장미쁨 기자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그 원전 관련해서는 포항 MBC가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보도한다고 합니다. 왜냐? 거기서는 월성 원전이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은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 지역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생존의 문제라고. 생존의 문제죠. 예. 그런데 이제 한수원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 나오면은 대개는 이제 묵살해 버린다고 합니다. 무시해 버린대요. 불리한 기사 별로 나오지도 네, 않잖아요. 또 이제 딴 언론들이 받아 싣지 않으면은 포항 MBC가 그냥 전파 쏘고 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사실 뭉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고장이라는 표현에 그렇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고장. 고장. 고장이라고 하면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그래서 야 원전 더 늘리지 말자. 지금 있는 원전도 수명되면은 닫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고장. 그러니까 아니 가다가 멈추면 고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리하면 고장 아니에요. 근데 수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원상으로 돌아가면 그건 고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말이죠. 네. 자동차가 섰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장 났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나중에 레카차가 와가지고 저 데리고 가서 카센터에서 고치면은 그거는 고장이 아니었다. 누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걸 네. 나중에 중고차로 팔려고 그래도 그래서 가격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력이 다 남잖아요. 예. 근데 고장이 아니래. 고장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래. 예. 그러니까 이만큼 이 우리나라의 그 원전 산업의 종사자들, 뭐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표현으로는 원전 마피아라는 표현 쓰는데 이분들의 이런 어떤 그 로비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그들의 입김 이런 것들은 또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탈원전 기조의 문재인 정부도 보십시오. 지금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지금 예. 온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저항과 태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쩌날리즘의 전면 광고로 한수원 광고가 실리는 날은 평화나무가 문 닫을 날입니다.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 받겠습니다. 예. 올까요? 네?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은 네.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액을 제시하면 어떡하죠? 고액을 제시하면 그게 제 인생 철학이 있는데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그럼요. 아주 네. 그래서 저기 아멘할 뻔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네. 신뢰를 사가지고 후원 회원 늘리는 게 우리 평화나무를 건강한 그 반석 위에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죄송한 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뭐 센터장 지위에 있으면 같이 좀 광고나 이런 걸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되는데 회사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도. 이거 별 말씀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전은 성경적이 아니다. 근데 이제 원전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또 굉장히 필요한 현대 사회 이기인 양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원전이 만약에 방사능이 노출되면은 거기서 목회할 수 있겠냐고. 그래도 그때 가도 원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김익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동국대 의대 교수셨고 이 탈핵 운동가이면서 전문가신데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는 이 원전 밀집도를 보게 되면은 언제든 어떻게든 사고가 한번 날 것이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그 다음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탈원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왕에 원전을 이고지고 살 것 같으면은 모든 원전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탈핵 운동가들이 그걸 면밀히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정말 너무 원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커져가지고 네. 그래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이번에 그 한수원 자료 그 포항 MBC 기자가 뭐 저기 그 월성 원전에다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그 한수원 내부에 그 월성 원전 내부에 종사자로 보이는 분이 이거 안 되겠다. 노출됐는데 이거는 기밀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역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그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마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말하자면 원전 마피아 한수원의 야당이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를 안 가고 경주 환경운동연합에 갔어요.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지금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원안위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 정보가 환경단체로 갔겠는가? 니들이 일을 똑바로 못한다라고 그 종사자들조차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네. 이제 원전을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존에 이 환경운동을 해왔던 네.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이 환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분들이 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금 이슈화시키지 않고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누구보다도 지금 더 나서서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 검찰 수사와 그리고 이 방사능 유출 관련된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견해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 목소리를 내는 게 문재인 정부의 탈핵 원전을 이렇게 지지하고 뭔가 문재인 정부를 쉴드 쳐주는 그런 느낌이 날 문재인 정부에 것을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해주면은 그러한 이미지를 본인들이 받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극도의 좀 결벽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너무 느껴져서 이게 좀 너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좋든 싫든 그것과 관계없이 뭐 이렇게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옳은 소리를 내야 될 텐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방역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어깃장 놓는 분들도 사실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게 그 방역 반대에 나서고 있는 손현보 목사.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께서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 물어보지 말아라. 그래요. 누가 전문가인가요? 전문가 아니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응? 전문가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공공의 그 목적을 위해서 좀 통제할 때 좀 따르세요. 그게 앞으로 저는 그 교회를 자꾸 이렇게 뭐 백화점에 비유하길래 저도 같이 비유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모든 걸 다 아는 척하고 다니는 이것도 오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네. 아니 뉴스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만 이렇게 힘들다는. 아니, 내가 이런 얘기들 좀 빡쳐가지고 말이야. 그 저기 신학 뭐 과 학부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 6년 수업해가지고 세상 모든 게 다 보입니까? 야 대단하시네.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나 6년 신학과 대학원 신학과 나왔어요. 학부도 대학원도 나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다 보입니까? 난 그게 안 보이는데. 모르는 건 정말 아무리 10시간 동안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전문가들의 그 소견과 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새겨 듣고 그래야지.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뭐 지멋대로 떠들고 행동합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그 저기 교인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말을 점잖게 했는데 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중에 제 친구지 않습니까? 예, 제 친구적인 용어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목사가 원전을 지지한다? 돌대가리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원전에 대해서 몰라서 말하는 무지해서 말하는 돌대가리거나 공부 안 해서 안다고 한다? 아는데 그런다? 그러면은 돈 좋아해서 그 자본 원리를 더 내세운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 아니 근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모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집단이 이제 원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문제 지금 좀 유심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이제 평안하면 저희 저널리즘에서라도 많이 좀 기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1부 마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